나는 새벽 3시 내 이름이 적힌 문패를 뒤로하고 맨발에 가까운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2층 집의 안락함 대신 1층 세입자 총각의 새파랗게 질린 목소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도망친 사실을 내 아들이 몰라야 하며 동이 트기 전까지 나는 이 동네에서 철저히 사라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만약 내가 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로 죽을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새벽 나는 물기를 짠 행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30년간 운영한 한정식집의 습관이었습니다. 테이블 12개를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물컵을 놓고 젓가락을 세웠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내 일이었고 내 삶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6시까지 밑반찬 준비를 끝냈습니다. 무청을 씻고 콩나물을 데치고 멸치를 볶았습니다. 간장을 다리고 파를 썰고 마늘을 다졌습니다.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7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사장으로 출근하는 인부들이었습니다. 시멘트 냄새와 땀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아침 먹으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들에게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왔습니다. 밥을 퍼주고 김치를 더 담아주고 물을 채워줬습니다.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허겁지겁 먹다가도 맛있다고 말하는 순간이 좋았습니다. 빈 그릇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원들이 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 단위 손님들이 왔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오는 부부들, 회식하러 오는 직장인들, 혼자 소주 한 잔 기울이는 노인들, 하루에 1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3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방에 서서 불 앞에 서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내 등은 구부러졌고 내 손은 굳었고 내 무릎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노가 10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잘 가라고 했는데 저녁에는 영정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아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졸업시키고 취직시키고 결혼시켰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준노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미란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을 골라온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점심과 저녁 사이의 빈 시간이었습니다. 준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왜? 나 괜찮은데. 아니에요.
요즘 보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쑤셨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으윽 소리가 났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미란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편안하게 사세요. 쉬면 뭐,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행, 친구, 취미,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식당만 했습니다. 난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 밥 해주는 게 좋아. 엄마, 우리 걱정돼요. 준노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빛도 진지했습니다. 언젠간 큰 사고 나실 것 같아요.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칼에 베이거나.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몇 번 다쳤습니다. 지난달에는 기름에 손등을 대었습니다.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저께는 칼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꽤 났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3 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굵어진 손마디, 희끗한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쉴 때도 됐습니다.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공사장 인부 김 씨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서 이런 밥 먹어요? 진짜 집밥 같았는데 미안해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건강하세요. 정말로 오래오래 사세요. 그와 악수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30년간 내 밥을 먹어준 손이었습니다. 회사원 박 대리도 왔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온 손님이었습니다. 이제는 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회사 10년 다니는 동안 매일 여기서 밥 먹었어요. 고마워요. 제 인생에 사장님 밥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 불을 껐습니다. 30년간 켜져 있던 불이 꺼졌습니다. 식당은 1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건물주가 인수했습니다. 30년 장사해서 모은 돈이 그 정도였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값어치였습니다. 준노가 통장을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관리할게요. 투자도 하고 매달 용돈도 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쓸게.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기꾼도 많잖아요. 제가 맞는 게 안전해요. 미란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준노 말이 맞아요.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한 사기가 엄청 많대요. 나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도장도 함께 쳤습니다. 아들을 믿었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인데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2층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준노와 미란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5년 전에 산 집이었습니다. 내 식당 돈으로 계약금을 보탰던 집이었습니다. 1층은 세를 주고 2층에서 살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준노가 작은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안방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치우면 될 거예요. 미란이 박스를 치웠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옷장 놓을 자리가 빠듯했습니다. 작은 탁자를 놓으니 발 디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이거면 되지? 미란이 물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 다행이네요. 큰 방은 저희가 써야 하거든요. 아시죠? 나는 짐을 풀었습니다. 가져온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식당 생활에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앞치마 하나, 낡은 계산기 하나, 첫 손님이 준 행운의 복 인형 하나, 그것들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매일 새벽, 나는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저절로 떠졌습니다. 알람도 없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식당은 없었습니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밑반찬을 준비할 필요도, 테이블을 닦을 필요도, 손님을 맞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기를 짠 행주로 작은 탁자를 닦았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먼지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닦았고 그저께도 닦았으니까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닦고 또 닦았습니다. 행주를 빨고 말리고 개어서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혼자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움직였습니다. 나만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커튼을 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활비는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식당에서는 하루에 그 정도를 벌었는데 이제는 한 달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거면 충분하죠? 준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응,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쓸 곳이 없었습니다. 방에만 있었으니까요. 밥은 미란이 해줬습니다. 하루 2끼, 점심과 저녁, 아침은 걸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소식하는 게 좋대요. TV에서 봤어요. 아침은 꼭 먹어야 하는데 건강에 안 좋아요. 하루 2끼가
적당해요. 미란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고팠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으니까요. 위가 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냉장고를 열 수도 없었습니다. 미란이 싫어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마세요. 전기세 많이 나와요. 물 한 잔만 마시려고. 물은 정수기에서 드세요. 냉장고 자꾸 열면 안에 있는 것들 다 상해요. 그 후로 냉장고를 열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라도 참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식탁 위에 팜플렛이 놓였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였습니다. 표지에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정원, 넓은 식당, 쾌적한 방들이 보였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좋대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왜 갑자기 이런 걸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요. 나중. 그 단어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팜플렛을 펼쳤습니다. 깨끗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원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비싸네. 괜찮아요. 저희가 낼 거예요. 내 돈으로 내야지. 내가 있잖아. 어머님 돈은 제가 투자했잖아요. 지금 건드리면 손해봐요. 미란이 웃었습니다. 상냥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팜플렛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노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었습니다. 작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읽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보험이요. 무슨 보험? 나 보험 있어. 의료보험. 이건 다른 거예요. 종신보험이요. 그게 뭐야?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오는 보험이요. 돌아가시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류를 읽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비보험자, 수익자, 보험금, 사망보험금. 머리가 아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수익자가 준노라고 되어 있네. 당연하죠. 제가 엄마 아들인걸요. 보험금이 3억이야. 이렇게 큰 돈이? 네, 만약을 대비해서요. 만약, 무슨 만약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보험료는 얼마야? 한 달에 80만 원이요. 그건 너무 비싸다. 그냥 하지 마. 아니에요. 엄마한테 꼭 필요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준노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위한다는데 뭐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넷째 달이 지났습니다.
1층 세입자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이사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가구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층에 이사 온 진수입니다. 그래요. 잘 지내요. 30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인사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그래. 건강하세요? 그럭저럭 살아. 얼굴이 안 좋으세요. 편찮으세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가 잠시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잘 주무세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5째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노와 미란이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벌써 5개월 지났잖아.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조금만 더. 보험 드린 지 아직 5개월밖에 안 됐어. 그럼 언제? 6개월은 지나야 해. 그래야 보험사에서 의심 안 해. 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계획대로 수면제 먹이고 계단에서 밀면 돼. 소리 안 나게 해야 돼. 이웃들 들으면 안 돼. 알아. 조심할게. 새벽에 하면 돼.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 3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 새 사업도 시작할 수 있어. 그래, 빨리 끝내자. 매일 저 늙은이 시중 드는 것도 지겹거든. 늙은이,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다른 얘기였을 거야.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들었다는 것을,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봤습니다.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미란이 홍삼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기력 보충에 좋아요. 빨간 병이었습니다. 뚜껑이 미리 따져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매일 드세요. 건강해지셔야죠. 나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나간 후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매일 가져왔습니다.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어제거 그대로 있던데요. 배가 안 고파서. 이건 배고픈 거랑 상관없어요. 건강식품이에요. 난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나는 봤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을, 화난 눈빛을. 어머니,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드리는 건데 왜 안 드세요? 미안하구나. 건강 챙기셔야죠. 안 그러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뒤에 무슨 말이 이어질지. 하지만 여전히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누워있던 참이었습니다. 요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러운 노크였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체인을 걸어둔 채로 조금만 열었습니다.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도망가세요. 지금 당장.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뭐라고? 시간 없어요. 가방 챙기고 나가세요. 5분 안에. 무슨 소리야?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저 믿으세요. 그의 눈이 절박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왜 그래? 할머니 죽이려고 해요. 오늘 밤에. 지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전 탐정이에요. 할머니 며느리 조사하다가 알게 됐어요. 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도장, 옷 몇 벌, 정신없이 넣었습니다. 사진도 챙겼습니다. 남편 사진, 준노 어렸을 때 사진, 신발을 신었습니다. 실내화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신발은 현관에 있었습니다.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진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숨을 죽이며 1층 현관을 나섰습니다.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만 깜빡였습니다. 불이 나간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2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내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내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창문으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2개의 그림자였습니다. 빨리요. 진수가 나를 끌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로 숨었습니다. 담벼락 뒤였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3분 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엔진 소리 없이 조용히 왔습니다. 불도 끈 채로 차에서 2 사람이 내렸습니다. 준노와 미란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큰 검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거워 보였습니다. 준노의 어깨가 기울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조용한 새벽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없어요. 방에 안 계세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없었습니다. 걱정도 없었습니다. 당황만 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당황. 준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을 봤습니다. 우리 쪽을 봤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수가 내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급하게 타이어 소리를 내며 검은 봉투는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이제 가요. 진수가 나를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일단 여기서 멀리 안전한 곳으로. 우리는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실내화가 벗겨질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느껴졌습니다. 돌이 발에 박혔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영업하는 곳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였습니다. 왕궁 찜질방. 여기서 쉬세요. 진수가 입장료를 냈습니다. 나는 로비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딱딱했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내 손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진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알아야 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 3억이면 빚 다 갚고 새 사업도 시작할 수 있어. 미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에 끝내자. 더 기다리면 너무 수상해. 알아. 수면제 탄 음료 먹이고 계단에서 밀면 돼. 사고처럼 보이게. 근적 남으면 어떡해. 안 남아. 노인이 계단에서 넘어진 거니까 누구도 의심 안 해. 시체는 준비했어. 차 트렁크에 산에 묻으면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봤습니다. 입이 마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 녹음한 거야? 이틀 전이요. 할머니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어요. 진수가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미란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약사, 그리고 장의사까지 만났어요. 모두 할머니 죽음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내가 30년 식당 일하며 키운 아들이
사흘이 지났습니다. 찜질방에서, 진수 친구의 고시원에서, 모텔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진수가 안전한 곳을 찾아줬습니다. 매일 밤 장소를 옮겼습니다.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준노였습니다. 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하고 웃던 얼굴, 대학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던 얼굴, 결혼식 때 행복해하던 얼굴, 그 얼굴들이 비닐을 든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진수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매일 와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준노네 어머니가 실종됐대요. 경찰이 수색 중이래요. 뭐라고 하던 며느리가 매일 울고 다닌대요. 동네 사람들한테 전단지도 돌리고 CCTV도 확인하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사진 붙인 전단지요. 실종자를 찾습니다라고 크게 써놨어요. 진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내 사진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밑에 글이 있었습니다. 이정심 73세 할머니를 찾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어 집을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키 152cm, 회색 머리, 허리가 구부정함. 목격하신 분은 010XXXXXXXX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치매. 나는 치매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네요. 완벽한 연기를. 동네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내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좋았습니다.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모텔 욕실 거울이었습니다.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73세 노인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볼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흐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늙은이 한 명으로 정의했다면 나도 그를 죄인 한 명으로 정의하겠다. 처음으로 분노가 정리되었습니다. 차분하고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배신감도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오직 분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섰습니다. 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자. 정말요? 각오되셨어요? 응, 할머니. 쉽지 않을 거예요. 아들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법정에도 서야 하고, 증언도 해야 하고. 알아.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상관없어. 진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맙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수가 동행했습니다. 또 한 명의 젊은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민우라고 했습니다. 진수의 동업자이자 친구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같이 가겠습니다.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마웠습니다. 이 낯선 청년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내 편이었습니다. 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강 형사라고 했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진술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식당을 정리한 것, 2층 집으로 이사한 것, 보험에 가입한 것, 엿들은 대화, 도망친 밤.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강 형사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체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녹음은 있지만 실제 범행 시도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이해했습니다. 직접 믿기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시도하게끔. 그래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강 형사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호 장치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할머니께 절대 위험이 가지 않도록 강 형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찰이 집 근처에 대기하고 긴급 신호 장치를 주고 내가 위험하면 즉시 진입한다고 했습니다. 30초 안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제는 아닙니다.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다 했어요. 하겠습니다. 왜요? 위험한데 이미 죽을 뻔했으니까요. 한 번 더 죽을 뻔해도 괜찮아요.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감하십니다. 용감한 게 아니에요. 화가 날 뿐이에요. 그리고 끝내고 싶어요. 이틀 후 준비가 끝났습니다. 방에 초소형 카메라 3대를 설치했습니다. 옷장 위, 시계 안, 액자 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겼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설치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이 빨간 불이 깜빡이면 녹화 중이에요. 하지만 어두워서 안 보일 거예요. 몸에는 녹음기를 찼습니다. 브래지어 안쪽에 숨겼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이 버튼 누르면
바로 저희한테 신호 갑니다. 강 형사가 작은 버튼을 줬습니다. 목걸이처럼 생긴 것이었습니다. 위험하면 이거 꾹 누르세요. 30초 안에 진입합니다. 약속드립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가장 정갈한 옷을 입었습니다. 30년간 명절 때만 입던 한복이었습니다. 남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남편 장례식 이후로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곱게 빗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빛났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제대로 해야지. 거울 속 나를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진수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집 앞에서 내렸습니다.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저희가 바로 옆 골목에 있을게요. 알았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준노와 미란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실종 노인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내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돌아봤습니다. 엄마. 준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놀란 것 같았습니다. 미란도 일어났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놀란 척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나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얼마나 찾았는데요. 경찰까지 불렀어요. 준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였어요. 실종 신고하고 CCTV 확인하고 수색대까지 나왔다고요. 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는지 신기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냥 답답해서 나갔어. 사흘이 나요? 연락도 없이요? 휴대폰은요? 안 가지고 나갔어. 준노가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정말 무서웠어요.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 차가움을 봤습니다. 이제 안 그럴게.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옷장, 탁자.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침대 시트가 새 것이었습니다. 빨래 냄새가 났습니다. 새로 빤 냄새였습니다. 여기서 날 죽이려 했겠지. 그래서 시트를 갈았겠지.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많이 힘드셨죠?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어요. 국, 밥,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고기도 있었습니다. 갈비찜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어요. 몸 보신하세요. 같이 먹었습니다. 준노와 미란이 지켜봤습니다. 내가 먹는 모습을 숟가락을 들 때마다, 삼킬 때마다 맛있어.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국도 다 마셨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미란이 홍삼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기력 회복에 정말 좋아요. 비싼 거예요. 빨간 병이었습니다. 뚜껑이 미리 따져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받았습니다. 병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준노도 지켜봤습니다. 미란도 지켜봤습니다. 둘 다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순간을 지켜보는 것처럼 나는 입술에 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홍삼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쓴 냄새였습니다. 약 냄새 같았습니다. 마시는 척 했습니다. 목구멍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머금고 있었습니다. 다 드셨어요? 응. 다 마셨어. 좋네요. 이제 좀 쉬세요. 피곤하시죠? 그래야겠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입 안에 액체를 휴지에 뱉었습니다. 빨간 액체였습니다. 하얀 가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녹지 않은 가루였습니다.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렸습니다.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숨소리를 천천히 냈습니다. 자는 척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천천히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히 열렸습니다. 삐걱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친 것 같았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잠들었어? 미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약 먹였으니까 이번엔 확실해. 준노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들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확인해봐. 확실한지. 미란이 말했습니다. 준노가 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흔들었습니다. 더 세게. 엄마.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잠들었어. 깨어나지 않아. 좋아. 그럼 지금 해. 정말 해. 지금 아니면 언제 해? 또 도망가면 어떡해?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닐 소리였습니다. 큰 비닐봉지 소리였습니다. 이거 머리에 씌우고 베개로 눌러. 소리 안 나게. 준노가 말했습니다. 차갑게. 감정 없이. 소리 나면 어떡해? 이웃들 들으면 안 나.
약 먹어서 모질어나. 그리고 여기 방음 괜찮아. 비닐이 내 얼굴 위로 다가왔습니다.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비닐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준노야. 준노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닐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깨어났어? 응. 깨어났지. 일어나 앉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밝아졌습니다. 그들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봤습니다. 이 방에 밴 냄새가 도둑의 것인 줄 알았더니 내 자식의 것이었구나. 무슨 소리예요? 미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홍삼, 음료에 뭐가 들었니?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수면제 탔지? 하얀 가루 봤어. 준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정말 오해. 오해. 이게 오해야? 바닥에 떨어진 비닐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니? 내 머리에 씌우려던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설명해봐. 준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 앞에 섰습니다. 작은 키였지만 꼿꼿이 섰습니다. 보험금 3억. 그게 내 목숨값이구나.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말해봐. 저희가 내가 30년 식당 일하며 여 키운 게 이것 때문이었어. 3억 받으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정말. 미란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다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 3억이면 빚 다 갚고 새 사업도 시작할 수 있어. 오늘 밤에 끝내자. 더 기다리면 수면제 탄 음료 먹이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노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3명이 들어왔습니다. 강 형사가 앞장섰습니다. 준노 씨, 이미란 씨, 살인 미수 및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찰칵. 준노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빚이 너무 많았어요. 사업 실패해서 5천만 원이나 빚이.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 했어? 엄마는 어차피 늙었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말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어차피 늙었다.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칼처럼 날카롭게. 그래, 나는 늙었지. 하지만 내 엄마야. 너를 낳은 엄마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 죽이려 했잖아. 진짜로. 준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를 노려봤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지도 않고 끝까지 연기는 하지 그러니 강 형사가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준노와 미라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준노는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나를 봤습니다.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들이 어떤 처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요.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분의 친아들입니다. 그래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이전의 살인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준노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준노가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준노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두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후회한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쌓아뒀습니다. 서랍에 차곡차곡 1년이 지났습니다. 2층 집은 팔았습니다.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진수와 민우가 도와줬습니다. 짐을 옮겨줬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들은 좋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달 후,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저희 탐정사무소에서 일하실래요? 내가? 나 같은 노인이? 네, 할머니, 경험이 필요해요. 노인
사건 의뢰가 많거든요. 할머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는 탐정이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우시면 돼요. 할머니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노인들은 할머니한테만 마음을 여니까요.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어. 진수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필요해요. 탐정 사무소는 작았습니다. 원룸 하나 크기였습니다. 책상 3개가 있었습니다. 진수, 민우, 그리고 내 것.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첫 의뢰는 한 달 후에 왔습니다. 일은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요양원에 버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없어요. 하지만 느낌이 뭔가 이상해요. 손자가 달라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조사해 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2주를 조사했습니다. 손자를 미행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할아버지가 울었습니다.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일했습니다. 억울한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하나씩, 둘씩. 2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개나리가 보였습니다.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탐정 사무소 맞나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많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딸이 저를 죽이려 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다 들어드릴게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가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새싹이 보였습니다. 나무에 초록 잎이 돋아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정심이라는 내 이름으로 숨을 쉰다. 잣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김이었습니다. 녹차 향이 났습니다. 나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꼭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노트에 계속 적었습니다. 할머니의 억울함을, 할머니의 고통을,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것이 내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탐정 정심이었습니다. 창밖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노란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